치매 병동 복도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아버지 병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지나갑니다. 면회 시간입니다. 간호사가 부릅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남자는 매주 수요일 이 복도를 지나갑니다.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봅니다. 아들이 지나간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옆 침대 환자는 압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그 양복 입은 남자가 문 앞에서 돌아가는 것을, 그리고 그 환자의 손에는 아들이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서류가 들려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병원 3층 치매 전문 병동 302호.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인 병실에 두 노인이 누워 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는 올해 78빈 박종구 씨 치매 진단을 받은 지 4년째입니다. 복도 쪽 침대에는 69빈 이만호 씨 폐렴으로 입원한 지 2달째입니다. 이만호 씨는 종구 씨의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을 보는 것, 점심때 수저를 떨어뜨리는 것, 그리고 연회 시간마다 문을 바라보는 것. 종구 형, 오늘 수요일이야. 아들 온다며? 아들, 내 아들, 민수가 온다고? 그래, 수요일이잖아. 올 거야. 종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치매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수요일이 아들이 오는 날이라는 것만은 기억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한다기보다 몸이 반응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수요일 아침이면 스스로 상체를 일으켰고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302호 보호자분 면회 오셨습니다. 종구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아들 민수. 43살 YT 기업 부장. 그는 아버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지만 눈은 핸드폰 화면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민수야, 밥은 먹었니? 네, 드셨어요? 민수야, 너 학교는 잘 다니고 있지?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시간은 30년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43살 아들에게 학교를 묻는 아버지. 민수는 익숙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드님, 아버님이 매일 기다리셨어요. 감사합니다. 민수는 고개만 살짝 숙이고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15분, 정확히 15분 뒤 민수는 일어섰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입니다. 아버지, 저 갈게요. 다음 주에 올게요. 벌써? 민수야, 아빠가 떡볶이 사줄까? 민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1초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만호 씨는 그 1초를 봤습니다. 민수의 어깨가 굳어진 그 1초를. 다음 날 종구 씨의 딸 민정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민정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옵니다. 올해 41살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아버지 병원비를 나누어 내고 있었습니다. 오빠, 누구? 민수가 왔었나? 못 봤는데. 민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매주 오는 아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지만 수요일 아침마다 문을 바라보는 아버지. 몸은 기억하지만 머리는 잊어버리는 것, 그게 치매였습니다. 병원비.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민정아, 내가 고생이 많다. 민정아, 나 지금 좀 힘들어. 이번 달은 좀 봐줘. 집 대출 이자가 밀려서 그래. 형편이 안 돼. 아, 나도 월급쟁이야. 아이 둘 학원비에 아파트 대출에. 여유가 없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정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230만 원 그 돈을 혼자 내야 합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민수가 낸 금액은 0원이었습니다. 따님, 잠깐 앉아봐요. 이만호 씨가 민정을 불렀습니다. 민정은 눈을 비비며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나도 아들, 딸 있는 사람이야. 다 듣고 있으면 안 되는데 벽이 얇아서. 시끄럽긴. 근데 따님, 하나만 물어보자. 아드님이 부장이라고 했지? 일주일 뒤 수요일, 민수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누구야? 민수 여자친구야. 며느리. 민수가 장가를 갔어? 수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계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뭐야, 무슨 일이야?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성남 땅 있잖아요. 그거 저한테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병실 안의 공기가 얼었습니다. 이만호 씨는 책을 읽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남 땅. 그거 너희 엄마가 좋아하던 땅인데.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비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땅을 정리하면 다 해결돼요. 그래, 병원비가 많이 드나 보구나. 미안하다. 민수야. 종구 씨의 손이 이불 위에서 떨렸습니다. 치매에 걸렸어도 미안하다는 말은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잠깐. 이만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종구 형, 그 땅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 글쎄, 모르겠는데. 요즘 성남 개발지역 땅값이 평당 800만 원이 넘어. 거기 몇 평이야? 이건 저희 가족 일입니다.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나도 여기 누워있는 환자야. 옆에서 일어나는 일을 눈 감고 귀 막을 수는 없지. 민수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진이 민수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날 밤, 이만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 침대에서 종구 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끔 잠꼬대를 합니다. 민수야, 학교 가야지. 늦겠다. 이만호 씨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신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효자였던 아들. 매일 전화하고 매주 찾아오던 아들. 그 아들이 없는 3년을 이만호 씨는 폐렴과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종구 형, 자. 대답이 없었습니다. 형은 아들이 있잖아. 살아있는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이 형을 이렇게 대하는 거야. 이만호 씨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복도로 나왔습니다. 간호사 데스크에서 한 간호사가 야근 중이었습니다. 간호사님, 302호 박종구 환자 보호자 연락처 좀 볼 수 있을까요? 환자분, 그건 개인정보라서요. 알아. 그런데 종구 형 아드님이 오실 때마다 서류를 들고 와요. 치매 환자한테. 제가 보기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간호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떤 서류요? 부동산 관련 서류 같았어요. 도장을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간호사가 수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만호 씨는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지난 2달 동안 기록한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요일, 민수 방문. 15분 체류. 아버지와 대화 없음. 수요일, 민수 방문. 서류 지참. 도장 요구. 화요일, 목요일, 민정 방문. 2시간 체류. 아버지 세수, 식사 보조.
이만호 씨는 2달 동안 모든 것을 기록해왔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잃은 뒤 남의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방식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종구 형, 내가 좀 참견하게 될 것 같아. 미안해. 종구 씨는 잠꼬대를 했습니다. 민수야, 우산 챙겨. 이만호 씨에게는 한 가지 더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민수가 지난주에 방문했을 때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복도에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여보, 적금 해지했어. 4,800만 원, 그래. 그걸로 제주도 빌라 계약금 넣자. 이만호 씨의 귀가 멈췄습니다. 4,800만 원 적금을 해지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버지 병원비 115만 원을 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만호 씨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남의 가정사에 끼어드는 것이 옳은 일인지. 하지만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아들을 기다리는 종구 씨의 뒷모습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만호 씨의 딸이 면회를 왔을 때 부탁 하나를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이 사람 이름으로 된 적금 해지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겠니? 인터넷에서 검색해봐라. 박민수, IT 회사 부장. 최근 부동산 거래 기록이 있을 거다. 사흘 뒤 딸이 다시 왔습니다. 손에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115만 원은 없다면서 제주도 빌라 계약금 5천만 원은 있어? 그는 서류를 받아 수첩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수요일, 이만호 씨가 기다린 것은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민정이었습니다. 목요일이 아닌 수요일에 민정이 왔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민정아, 울지 마라. 아빠가 미안하다. 따님, 이것 좀 보세요. 민정의 손에 서류가 들렸습니다. 등기부등본. 그리고 이만호 씨가 기록한 수첩의 복사본. 따님 오빠, 박민수 씨 이름으로 제주도 서귀포에 빌라를 샀어요. 계약금 5천만 원 그리고 여기 내가 2달 동안 기록한 거야. 오빠가 올 때마다 몇 분 있었는지, 뭘 했는지. 민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를 읽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이만호 씨가 마지막 서류를 건넸습니다. 적금 해지 관련 거래 내역. 민수 이름 석자가 선명했습니다. 나도 아들이 있었어. 3년 전에 떠났지. 내 아들은 매일 전화했어. 매주 왔어. 내가 아프면 밤새 옆에 앉아 있었어. 이만호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종구 형 아들은 15분이야, 매주 딱 15분. 그 15분 동안 핸드폰만 봐. 그리고 아버지 땅까지 빼앗으려 하잖아. 따님, 내가 참견하는 거 아는데 저 양반은 내 친구야. 2달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아픈 사람이야. 저 사람이 매일 아침 문 바라보면서 아들 기다리는 거 내가 못 본 척할 수가 없어. 민정은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음 수요일, 민수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양복을 입고 이번에도 15분만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에 민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목요일 아니잖아. 바쁘거든.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민정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민수의 앞에 놓았습니다. 어디서 이걸? 아, 이건 내 사생활이야. 누가 이런 걸 조사해? 싸우지 마라. 민수야, 민정아, 싸우지 마.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싸움 속에서 그 목소리에 모두가 멈췄습니다.
아드님,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이만호 씨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문을 바라보는 거 알아요? 치매라서 아들이 온다는 걸 머리로는 기억 못해요. 근데 몸이 기억해. 수요일 아침이면 스스로 일어나서 문 쪽을 봐요. 당신을 기다리는 거야. 민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 문을 바라볼 아들이 없어요. 3년 전에 떠났거든. 당신은 살아있는 아버지가 있잖아. 그 아버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잖아. 15분이면 뭐해요? 15분 동안 핸드폰만 보다 가면서 민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민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민수야, 학교 갔다 왔어? 배고프지? 아빠가 라면 끓여줄까? 민수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병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양복 바지가 구겨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민정은 그 주의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명의 성남 땅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그동안 밀린 병원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서류는 일주일 만에 접수됐습니다. 민수에게 법원 서류가 도착한 날, 민수는 처음으로 수요일이 아닌 날 병원을 찾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양복이 아니라 편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과일 바구니 대신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만호 씨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오지 않으니까요. 종구 씨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학교 안 가? 네. 아버지. 오늘은 안 가요. 민수가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숟가락을 쥐어드렸습니다. 종구 씨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민수가 주워서 다시 쥐어드렸습니다. 또 떨어뜨렸습니다. 또 주웠습니다. 이만호 씨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목요일, 민수 방문. 도시락 지참. 체류 시간 아직 세는 중.